그럼 이렇게 돈은 빚인 거고, 이렇게 빚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이런 실체를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게 우리 개인의 어떤 경제생활, 개인의 재테크, 이런 거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많은 나라에 가서 뭐 거량뱅이라도 해야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가령 내가 노점상이라도 한다 그러면 돈이 많은 지역에서 하는 게 돈이 없는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맞죠? 그럼요. 예. 네. 왜? 돈이 많으면 씀씀이가 해퍼지는 게 그게 그냥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를 잘 찾아보면 첫 번째, 돈은 젊은 사람이 많이 빌리거든요. 네. 젊은 사람이 많이 빌립니다. 결국 젊은 인구가 계속 늘어날 지역. 두 번째, 돈은 누가 빌립니까? 백수가 빌립니까? 직업 있는 사람이 빌립니까? 돈 있는 사람이 빌리죠. 그렇죠. 결국 일자리가 많은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이 20대, 30대, 40대 신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내가 돈을 대출을 하면 가장 경쟁이 심한 데에 돈을 넣겠습니까? 아직 경쟁이 덜한데 핫한 지역에 돈을 넣겠습니까? 결국 핫한 지역, 핫한 기술에 돈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핫한 기술이 뭐냐? 결국 기업의 기술, 기업의 매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투자를 잘하는 거죠.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자리가 가장 겹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 분당, 판교 이쪽이라는 거죠. 일자리가 여기만 있으니까 일자리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 분양으로 모여들고 그러니 아파트 값은 어떻게 보면 유지되고는 더 오르는 거고 반대로 지난 10년간 거의 오르지 않은 일산 지역을 보자는 거죠. 일산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일산에 있는 게 아니라 파주의 LG공단,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대북 그 개성공단 정도밖에 없어요. 일산 사람들 대부분 일자리 어디냐? 강북에 있는 일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3, 4년 전부터 사세가 급격하게 악화됐고요. 거의 많은 직원들이 중국에 스카우트돼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주공단이나 이쪽에서 거기에 출판사들이 많긴 하지만 일자리 늘려봤자 얼마나 늘리겠습니까? 그러면 일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보면 강남에 보면 일자리가 다 어딘지 생각하면 강남에 많고요. 두 번째 또 어디 많냐면 수원에 많아요. 수원, 판교, 동탄 이제 일자리 많거든요. 아산, 그 평택 이쪽까지. 왜? 삼성전자 핵심 공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인구가 겹치는 지역이니 인구가 일자리가 많은 거고 일자리가 많으니 그 일자리는 결국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인구일 것이고 그 인구들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높은 것이고 그러니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버티더라도 가장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돈은 누가 빌립니까? 통화량은 결국 대출만큼 늘어나는 건데 누가 빌리냐? 20대에서 60대 사이에 인구가 빌리는 거고 그 인구 중에 일자리 있는 사람이 빌리는 거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왜? 원리금 부분에 대해서 못 내면은 결국 대출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도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일자리 있는 사람, 젊은 사람. 그런 인구가 어디에 있고 그런 인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인구가 지갑을 열게 하는 게 뭔지 결국 아이폰이나 이런 신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딘지 그걸 판단하는 게부터 사실은 투자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지금 우리 아파트 시장은 좀 버블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버블이다 아니다는 역사에서 버블이 터진 다음에 저게 버블이었구나라는 거거든요. 터지기 전에는 버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터질지 언제 터질지는 모르죠 사실. 근데 확실한 것은 기존의 이제 국내 GDP 대비 부동산 가격 그러면 이제 부채겠죠. 이 GDP 성장하는 것보다 부채의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지방 같은 경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방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일자리 다 날라갔고 일자리 잘 서울 왔거든요. 근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출을 감당할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여기 버블이었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나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외부 변수가 바뀜으로써도 버블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환율이 1달러당 1,200원 정도 하는데요. 1,300원이 됐다. 아파트값 떨어집니다. 왜?
그만큼 많은 원화 돈을 달러로 바꾼다는 얘기고 원화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전체 것처럼. 돈이 증발하는데 아파트값만 오를 그렇죠.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더라도 대변수 자체가 갑자기 바뀜으로써 전체적으로 일종의 신용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항상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변수를 예측해야 돼. 그러려면 결국은 일정 시나리오를 둬서 야 지금보다 금리가 더 오르거나 환율이 더 올라서 빚을 일부 갚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여력만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버블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사실 무의미하고 네. 따질 수도 없고 네. 오히려 그런 어떤 징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도 보면 주변에 사람들 중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 제2의 또 뭐 IMF가 올 텐데 그때 되면 자기 또 현금 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 사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현금을 들고 있다가 그 정말 금융위기가 오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못 살 겁니다. 네. 제가 이 책에도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댓글 보면 한국 망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이 부정론자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빚이 없어. 나 현금 일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10억이 있다고 하는데 소득이 사라지면 10억 가지고 할 게 없더라. 그렇죠. 즉 경제위기가 오면 여러분 우리들이 일자리부터 날아가요. 우리가 몇 달 못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위기는 안 오는 게 가장 좋고 그렇다고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건 아니까 온다고 그랬을 경우에 달러는 올라가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 가격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자산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포지션 분배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원화만 들고 있으면 그게 가장 바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환율 얘기하고 이런 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뭐 주식이나 뭐 이런 다른 쪽으로 많이 하셨다는데 네.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 좀 공개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 직장인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주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네네. 과거에 사실 10년 전에 경제 위기를 미국이 겪었을 때 그걸 헤쳐나오는 뭐 여러 가지 양쪽 하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헤쳐나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폰입니다.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나옴으로면서 엄청난 수요, 스마트폰 자체의 수요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렸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아마존, 구글, 인터넷 기반이 아니라 결국은 스마트폰 기반이거든요. 모바일 기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경제가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최근에 GM에서 대량 해고 얘기했습니까? 미국의 대표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데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포드 있지 않습니까? 포드의 시가총액은 우버의 시가총액에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포드나 GM,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느냐?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왜 날아가느냐? 자동차를 안 사요. 왜 안 사냐? 우버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구글이나 그 다음에 GM의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 크루즈라는 회사가 거의 매일 수백 킬로씩 그냥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를 운전한단 말이에요. 즉 이게 먼 나라 일이 아니니까 결국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네.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율주행으로 가는데 자율주행 기반은 지금 전기차거든요. 네. 실제로 전기차 수요가 늘고 내연기관 차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즉 현재 경제가 침체되고 사실 위기 가능성이 항상 있지만 이걸 살리려면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새로운 일자리는 돈이 가야 생깁니다. 수요가 있을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가령 대표적인 게 4차 산업혁명에서 보면 핵심이 결국은 AI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와서 AI 그랬는데 왜 AI냐면 그 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기계가 그걸 분석해내야 되는데 그게 딥러닝이라 해서 기계 자체가 학습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계가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 양이 늘어날수록 기계가 더 빨리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 양이 가장 많은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구글에 있지 않습니까? 구글. 어허. 두 번째 어디 있어요? 페이스북. 여러분들 열심히 올리잖아요. 페이스북에 있어요. 세 번째, 그 많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결국은 AI 강자인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 야, 애플은 왜 AI 강자인데 애플은 뭐 전자상거래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닌데 뭐야?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휴대전화로 사진 찍거나 영상 찍으면요, 무조건 다 애플 서버로 날아갑니다. 삼성 휴대전화가 찍었다 그러면 삼성 서버로 날아갑니다. 결국 AI 방향이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AI 플랫폼 없어요. 이미 세상 끝나버렸어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걔네들하고 싸울 방법이 없어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그만큼 확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하, 이 AI 엔진이나 AI 칩에 공급하는 그 부품업체가 있는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럼 AI 핵심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와 두 번째 GPU라는 그래픽 칩이에요. 왜? 동영상을 보려면 일반 문자나 이런 거 사진 볼 때하고 다르게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전기도 많이 사용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핸드폰 뜨거워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찾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마존, 애플, 뭐 알리바바, 페이스북 다 모바일이잖아요. 네.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의 핵심이 뭐냐면 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얼마나 작아지냐에 따라서 모바일은 더 확대되는 거예요. 모바일 기술보다 배터리 기술이 더 이끌어 가야 봐야 돼요. 근데 배터리 강국 한국에 있죠. 세계에서 배터리 기술이 가장 뛰어나는 중에 하나는 SDI 주가를 한번 보세요. 한국의 주식시장이 최근 20% 30% 빠졌을 때 SDI 주식이 빠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왜 안 빠지나는 거죠. 왜? 얘네들이 리튬 이온 전지 기술을 얼마나 작게 만들고 용량을 크게 만드냐에 따라서 모바일 기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즉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딘지 그런 게서 투자를 해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엮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5G가 앞으로 세상을 결국은 이어나갈 방향이다 그러면 한국은 5G 기술만 있는 거거든요. 그 기술을 개발한 업체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손정희 씨가 와서 AI 했지만 우리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미 그건 못 따라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런 업체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GPU를 반도체 합쳐서 패킹하고 이런 업체를 찾아서 우리가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얘는 대덕전자나 심텍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가 보면 분명히 반도체 패킹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회사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 세상이 가는 방향을 알고 그쪽으로 가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 우버의 재무제표로 보면 지금 우버의 시가총액이 약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현대차보다 큽니다. 그게 가치가 있냐는 거죠. 우버의 재무제표 보면은 그 얼마 전에 S&P라는 그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이 우버를 신용평가를 C를 줬어요. C는 한마디 쓰레기 채권입니다. 쓰레기 채권. 근데 돈을 못 번다는 거죠? 본 거죠. 그 위에 있는 게 GM인데요. GM이 BB입니다. BB. 그것도 거덜 난 거예요. 근데 이 C에 있는 이 완전히 재무제표를 쓰레기 회사가 이 GM보다 몇 배가 더 커요. 현대차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나 차트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걸 보냐는 거죠. 좀 얘기하죠. 우버의 현재를 보면 투자를 못한다. 앞으로 봐야 된다. 뭐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그 차를 누가 쓰겠냐? 우버가 쓴다. 아니 우버가 자율주행하고 뭔 상관이야? 야, 우버의 택시 요금이 지금도 비싸. 일반 택시보단 싸지만 왜 비싼 줄 알아? 네가 낸 요금으로 운전사 요금까지 내잖아. 비싼 거야. 그럼 인건비를 떼버리면 우버의 요금이 얼마나 싸지겠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모든 택시회사는 망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싸졌으니까 차를 굳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도요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우리는 자동차 생산 업체가 아니야. 모빌리티 업체야. 차량이 가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한 거거든요. 즉 미래에 우버가 그리는 대로 자율주행이 나오고 그 모든 업체, 이걸 돌아가는 게 있어서 자율주행 차량이 결국은 이 우버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얹어진다면 휴대전화보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동통신하는 사업자가 돈 더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가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현대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방향을 빨리 보지 못하면 과거처럼 재무제표 긋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